좌석버스가 유턴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한파 속에 화재도 잇따랐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서정표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뒤집힌 차량 안에서 부상자를 꺼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서초동 교대 앞 도로에서 39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 한 대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서울 북가자동에서 좌석버스가 유턴하던 38살 신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심 씨가 크게 다치는 등 일가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충남 영기군 전동면 청송리리 철길에서 69살 구모 씨가 서울행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철도 건널목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연기와 함께 솟구칩니다. 어제 오후 9시쯤 서울 청파동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후 4시 10분쯤에는 충북 영동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350마리가 죽어 1억 5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안산에서 좌석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객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한쪽에 버스 한 대가 넘어져 있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넘어져 있는 버스를 간신히 일으켜 세웁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도 안산시 팔곡동 수인산업도로에서 48살 김모 씨가 몰던 좌석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좌우로 한 3-4번이 흔들리다가 차 돌면서인가 하면서 옆에 밑에 빠지는 길로 뒤집어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다 다치고. 이 사고로 35살 이모 씨가 숨지고 승객 21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버스는 안산을 출발해 수원 방면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구조물은 2m 가까이 밀려났고 가로등은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 진술을 토대로 빗길에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가던 차를 추월하려다가 좀 종료되다 보니까 커브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전도된 것 같아요.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어젯밤 경기도 안산에서 좌석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커브길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도로 한쪽에 버스 한 대가 넘어져 있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넘어져 있는 버스를 간신히 일으켜 세웁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도 안산시 팔곡동 수인산업도로에서 48살 김모 씨가 몰던 좌석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좌우로 한 3-4번이 흔들리다가 차 돌면서인가 하면서 옆에 밑에 빠지는 길로 뒤집어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다 다치고. 이 사고로 35살 이모 씨가 숨지고 승객 21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버스는 안산을 출발해 수원 방면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구조물은 2m 가까이 밀려났고 가로등은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 진술을 토대로 빗길에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가던 차를 추월하려다가 좀 속력내다 보니까 커브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전도된 것 같아요.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빗길을 달리던 좌석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쓰러져서 승객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덕기 기자입니다. 승객 26명을 태운 좌석버스가 커브길에 접어듭니다. 순간 차체가 몇 차례 크게 흔들리더니 갑자기 옆으로 넘어집니다. 차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도 안산 수인산업도로에서 안산에서 소원으로 향하던 버스가 빗속 커브길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좌우로 크게 흔들리다가 나중에 이게 뒤집어지면서 그냥 옆으로 떨어지고 그냥 그때 생각하기가 싫어요, 지금. 35살 이모 씨가 숨졌고 승객 20여 명이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가던 차를 추월하려다가 좀 속력내다 보니까 커브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전도된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승객들이 버스 좌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사상자가 많았다고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해상 곳곳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어 인천 해역에서 예인선이 침몰하는 등 각종 조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터지겠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안산에서 버스가 전복돼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치는 등 밤사이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내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옆면은 심하게 파손돼 아예 구멍이 뚫렸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도 안산시 수인로에서 수원 방면으로 달리던 버스가 빗길에 넘어졌습니다. 사고 버스는 가로등을 덮친 뒤 도로를 벗어나 이 가드레일에 부딪힌 뒤에야 멈췄습니다. 차선은 다 차단하면서 그 사람들 다 구조하면서 거의 난장판이었었죠. 이 사고로 승객 35살 이모 씨가 숨지고 2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추월하다가 좀 미끄러져갖고 그랬습니다. 빗길에.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응봉동에서 32살 유모 씨가 몰던 2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버스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유 씨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 11시쯤에는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순환도로에서 SM5 승용차가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이 부상을 입는 등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박성훈입니다. 터지겠습니다. 신촌에서 좌석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해서 3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안서현 기자가 모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석 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움푹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창천동 신촌 로터리 근처에서 좌석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6살 이모 씨와 버스에 타고 있던 35살 박모 씨 등 승객 2명이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옆 차선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버스 전용 차로로 끼어들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 반쯤 충남 서천군 비인면에 68살 김모 씨 집에서 가스가 폭발해 김 씨 부부가 화상을 입고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어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폭발로 난 불은 집과 축사 등을 태워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농약을 마신 뒤 가스통 밸브를 열고 불을 질렀다는 김 씨 아내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눈 때문에 곳곳에서 빙판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송영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터미널에 서 있던 버스가 서행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건물로 돌진합니다. 버스는 건물 안쪽 매점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기겁을 하면서 몸을 피합니다. 건물에 박힌 차를 꺼내는 데만 1시간 반이 걸렸고 대합실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 5명이 유리 파편 등에 맞아 다쳤습니다. 터미널 출입문과 매점 집기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졌습니다. 근데 뭐가 빵 소리가 나지. 팍 들어오니까 나도 그냥 놀랬지요. 놀래가지고 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사고 차량은 터미널 안에서 다른 버스와 한 차례 부딪힌 뒤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빙판에서 바퀴가 헛돌다 갑자기 속도가 붙으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얼음이다 보니까 안 보니까 그만큼 밟아야 될 거를 더 밟은 거지. 이보다 앞서 오늘 오전 6시쯤 서울 홍제동 내부순환로에서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 일대 교통이 3시간 넘게 체증을 빚었습니다. 차가 빙판길에 미끌리는데 차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짐도 실려있는 상태에서. 비슷한 시각 인천 수도권 내리지 수송도로에서도 시내버스와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부딪히는 등 크고 작은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어제 울산에서 시외버스 2대가 정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이 버스기사의 손인사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UBC 서윤덕 기자입니다.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시외버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다른 시외버스를 들이받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려고 멈춰선 택시를 뒤늦게 보고 급하게 방향을 바꾼 겁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버스기사가 손인사를 하느라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사고를 낸 버스기사가 사고 전 마주오던 같은 회사 버스에 손인사로 보이는 행동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기 전 사고버스와 같은 회사의 버스가 맞은편에서 지나갑니다. 60km 운전했다면 1초에 약 17m를 움직이기 때문에 잠깐의 손인사 할지라도 운전자의 시선이 분산된 만큼 사고 위험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의 일부 버스 회사는 기사들 사이에 손인사를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버스 기사를 입건한 뒤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에서는 충돌한 승용차들 사이에 오토바이가 끼어서 2명이 크게 다쳤고 제주에서는 시외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운전사와 승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승용차 2대가 충돌한 채 멈춰서 있고 승용차 밑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진 오토바이가 깔려 있습니다. 아저씨 좀 뒤로.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광장동 광나루역 근처 도로에서 43살 신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또 다른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4살 최모 씨와 승용차 운전자 55살 홍모 씨가 목과 허리 등을 크게 다쳐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승용차 보닛이 심하게 찌그러져 엔진이 완전히 드러나 보입니다. 멈춰서 있는 시외버스도 한쪽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막리 도로에서 승객 10명을 태운 시외버스와 마주오던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9살 천모 씨가 크게 다치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9살 박모양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선입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달리던 시외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에서 산청으로 향하는 국도. 대형 견인차가 만신창이가 된 시외버스 한 대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국도를 달리던 시외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버스의 전면 유리창과 출입문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버스 옆 짐칸 부분에 덮개가 날아가 차 내부가 밖으로 보일 정도로 충격은 컸습니다. 진주 시장에 가려고 사고 맞은편에서 차 기다리고 있는 중에 뭐이 펑해서 보니까 움찔움찔하다가 뒤집어졌다. 이 사고로 60살 정모 씨 등 2명이 숨졌고 버스 운전자 44살 최모 씨 등 10명이 중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우는 느낌을 딱 받고 사고 나겠다 싶어서 저는 딱 잡았죠. 잡고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죠. 경찰은 버스가 비가 내린 커브길을 지나다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의 안전운전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으로 올라가던 공항버스가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해서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송량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빠른 속도로 오르막 도로를 향해 가던 버스가 갑자기 가드레일을 2차례 들이받고는 아래쪽 도로로 추락합니다. 부딪힌 가드레일 쪽 폐쇄회로 TV에도 이 버스가 촬영됐는데 충돌 당시 충격으로 화면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으로 진입하던 공항 좌석버스가 1층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르막차로 진입 부분에 있던 충돌 방지 장치를 들이받은 버스가 다시 가드레일을 받은 뒤 튕겨나가 반대편 가드레일을 뚫고 2m 아래 도로로 추락한 겁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62살 장모 씨 등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운전자 57살 남모 씨가 중상을 입는 등 11명이 다쳤습니다. 그 오르막길 타면서 그냥 텅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가드레일 받고 그냥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다. 사고 차량이 대형 버스인데다 차체의 파손도 심해 대형 견인차가 버스를 끌어냈고 사고 현장은 4시간 만에 정리됐습니다. 버스 운전자 남 씨는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여서 손 쓸 틈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갔는데 3층 출국 그쪽 올라가면서 순간적 깜빡. 경찰은 남 씨가 순간적으로 졸았거나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치료를 받고 있는 남 씨의 몸 상태가 좋아지는 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량환입니다. 네, 주말인 오늘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제주에서는 중학교 축구선수단을 태운 버스가 건물과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37명이 다쳤습니다. 코치와 학생 등 8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버스가 건물을 뚫고 안으로 처박혔습니다. 119 구조대는 부상자를 구조하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경북 구미시 금호중학교 축구단 36명을 태우고 가던 버스가 사고가 난 시각은 아침 7시쯤. 빵 소리 나더라고. 이 집이 흔들릴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 열고 열어봤지. 이제 열어보니까 저기 차가 저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막 밑에 막 깔려 있는 것도 같고 막 사람 소리도 나고. 사고 버스는 당시 제동 장치에 문제가 생겨 주변 차량과 오토바이, 건물과 충돌한 뒤 겨우 멈춰섰습니다. 내리막이니까 기어도 안 들어가고 가속도는 계속 붙고 그래서 거기는 압이 계속 떨어지면서 브레이크도 안 들고 이제. 이 사고로
운전자 코치 31살 윤 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62살 정모 씨 등 8명이 크게 다쳤고 15살 김모군 등 경상자 29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바로 매고요. 제가 막 너무 놀라갖고 그냥 다른 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작은 코치님이 조심해 하면서 갑자기 막 들이박던데요. 경찰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학생과 운전자의 말로 미뤄 브레이크 파열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중학교 축구팀을 태운 버스가 도로 옆에 건물을 들이받으면서 탑승자 37명이 다쳤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보입니다. 홍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제주시 중앙로에서 구미시 금호중학교 축구단을 태운 버스가 차량 4대와 잇따라 부딪힌 뒤 150m를 질주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근데 비상력 해가지고 빵망거려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아주 과속으로. 이 사고로 버스를 몰던 코치 31살 윤모 씨와 학생 8명이 중상을 입는 등 승객이 모두 다쳤습니다. 버스가 상가 건물 안으로 처박혀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지면서 구조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절단기로 철판을 잘라내 부상자들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도저히 스톱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애들 다 안전벨트 매라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경찰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버스가 제동장치 고장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오늘 아침 제주에서 중학생 30여 명을 태운 버스가 차량과 건물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8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37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전준영 기자. 네, 전준영입니다. 네, 사고가 어떻게 났습니까? 네, 오늘 아침 7시쯤 제주시 중앙로에서 중학교 축구 선수와 코치 등 36명을 태운 버스가 반대편 차선에 있던 차량과 도로변 건물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버스에는 경북 구미시 금호중학교 축구단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축구부 코치 31살 윤모 씨와 학생 등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나머지 코치와 학생 등 28명도 다쳐 제주 시내 중앙병원과 한마음병원, 한라병원, 한국병원 등 4곳으로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62살 정모 씨도 사고 버스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 버스는 전지 훈련을 마친 뒤 구미로 돌아가려는 학생들을 태우고 제주항으로 달리던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브레이크가 고장나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는 축구부 코치인 31살 윤모 씨가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윤 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제주시청 부근에서부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학생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는 계속 내리막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버스가 탄력이 붙으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주말 이른 아침 시각이라서 거리에는 사람이 없어 행인들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버스를 운전한 윤 씨와 축구부 감독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전준영입니다. 훈련을 위해 제주를 찾았던 중학교 축구팀 버스가 내리막길을 돌진해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선수와 코치 등 30여 명이 다쳤지만 사고 직전 착용한 안전벨트 덕분에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JIBS 서주민 기자입니다. 건물에 버스가 처박혀 있습니다. 버스의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져 버렸습니다. 버스 안엔 빠져나오지 못한 학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고 소방대원들은 절단기까지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아침 7시쯤. 경북 구미시 금호중학교 축구팀과 코치 등 36명이 탄 버스가
내리막길을 돌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추돌했습니다.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버스는 이처럼 건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등 3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직전 학생들이 서둘러 안전벨트를 착용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저 브레이크 안 먹어서 지금 차 사고 나겠다고 계속 통화하시다가 빨리 안전벨트 매고 무조건 꽉 잡고만 있으라고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안전벨트 매고. 경찰은 내리막길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밟다 제동 장치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브레이크 자국이라든지 현재 그 사고 현장 그 정황으로 보아서 있어서는 구조적인 이제 결함이 있지 아니한가. 지난 4일 전지훈련차 제주를 찾았던 이들은 오늘 아침 배편으로 돌아가기 위해 제주항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JIBS 서주민입니다. 좌석 버스가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때문에 운행이 중단된 구간에 투입된 셔틀버스가 폐차 직전의 차들이기 때문에 승객들은 또 다른 위험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것은 기본이고 브레이크마저 고장난 채 버젓이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케이블TV 대구방송 최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하철 운행 중단 구간인 교대역을 운행하는 한 무료 환성 셔틀버스입니다. 차체에 구멍이나 비가 새고 주행거리 계기판은 멈춘 지 오래됐습니다. 타이어는 마모 정도가 심해 고무가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더 기가 찬 것은 핸드 브레이크가 작동조차 되지 않은 버스도 있습니다. 한여름에 에어컨이 없는 버스 안은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탑승한 지 1분도 채 안 돼 온몸에 땀이 흠뻑 젖을 정도입니다. 오늘 어제 같은 더위 같으면은 진짜 분통 터지겠습니다. 땀이 줄줄 나고. 셔틀버스는 모두 14대로 10분 간격으로 운행되지만 30% 이상이 폐차 직전의 차량들입니다. 지하철 3사로 한시적으로 동원된 셔틀버스가 또 한 번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구 케이블 뉴스 최대혁입니다. 운행 중이던 수영장 셔틀버스가 도로 난간을 들이받고 넘어져 15명이 다쳤습니다.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버스 앞부분이 심하게 휘어졌고 유리창은 아예 다 깨져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의 한 고가도로에서 72살 윤모 씨가 몰던 수영장 셔틀버스가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학생 10여 명이 타고 있는 버스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하마터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윤 씨와 초등학생 14명은 찰과상만 입는 등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제차와 쓰레기차가 한 대 엉켜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분쯤 43살 황모 씨가 서울 하겨울역에서 수서역 방향으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있던 쓰레기 수거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겁니다. 황 씨는 다리가 부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중구 주교동에 있는 한 건물 5층 봉제 작업장에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작업장 내부가 모두 불에 타는 등 소방서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택성입니다. 중학생을 태운 버스가 도로 한가운데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운전자와 어린이 14명이 다쳤습니다. 신승희 기자입니다.
버스 한 대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버스 앞면이 심하게 부서졌고 유리창도 깨져 튕겨져 나갔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가도로 진입로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수영장 셔틀버스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14명과 운전자 72살 윤모 씨 등 모두 1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 영상 기록 장치를 분석해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서울 하월곡동의 도로에서 45살 최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또 다른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2살 김모 씨가 머리와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 지붕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49살 정모 씨가 고압 전선에 감전돼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전력이 차단되면서 지하철 1호선 운행도 20여 분간 중단됐습니다. 어제 자정쯤 서울 주교동의 봉제 작업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는 등 밤사이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평온하던 대학 캠퍼스에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건 오전 11시 40분쯤. 고려대학교 법대 건물 바로 앞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건물 앞으로 오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사고 당시 셔틀버스는 법과대학 후문 쪽에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정류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학생은 버스 앞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버스 오른쪽에 부딪혀 쓰러졌지만 차는 그 위로 5m가량 더 굴러가다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그냥 계속 간 거죠. 근데 쳤는데 그냥 넘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좀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근데 앞으로 좀 더 갔어요. 근데 거기서. 사고를 당한 여학생은 사학과에 재학 중인 23살 장모 씨.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머리 쪽이 다 크게 다쳤네. 머리 쪽이 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아마 그런 거. 그게 도착했을 때 아마 사망한 거예요. 경찰은 버스 기사와 숨진 장 씨 모두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단지 큰 도로에서뿐만 아니라 교내에서 오고 가는 차량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여대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곳은 서울 안암동 고려대 캠퍼스 구 법학관 건물 앞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이곳에서 여대생 한 명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 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상태 쓰러져갖고. 숨진 학생은 고려대 문과대학에 재학 중인 23살 장모 씨였습니다. 장 씨는 버스 앞부분에 부딪혀 넘어졌고 운전자는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쓰러진 장 씨를 그대로 치고 넘어갔습니다. 사고 뒤 장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던 장 씨는 미처 셔틀버스를 보지 못해 차에 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성훈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대생이 교대 셔틀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대학교 안 도로에 흰색 페인트로 사고 장소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일부 대학생들은 이곳에서 숨진 여대생을 추모하며 화단에 흰색 꽃을 두고 갑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울 고려대학교 캠퍼스 안 법학관 앞에서
재학생인 23살 장 모양이 학교 셔틀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퍽 쏘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거 알박생도 아이고 아저씨 뭔 소리요? 가보니까 버스 딱 섰고 학생들 막 놀랐고. 숨진 학생은 사고 당시 길을 건너다 이곳에서 학교로 들어오던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면서 바퀴 밑으로 넘어졌지만 버스 기사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4-5m를 더 주행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사고를 낸 셔틀버스는 시속 20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지만 버스 기사는 길을 건너던 장량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못 봤다는 것도 보지도 못했어요. 봤으면 당연히 피했을 텐데 아예 보지도 못한. 유가족들은 학교 안에서 사고가 났단 말에 더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못 보냐고 사람이 다 보이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봐야지. 그러면 원래 어디는 천천히 가는 거 아니고 사람 보는 거 아니냐고. 사고 장소는 학교 후문과 도서관, 버스 정류장 등이 모여 있어 학생과 셔틀버스로 항상 붐비던 곳. 도로 폭도 왕복 2차선으로 넓은 편이지만 속도 제한 표지판 하나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끔 이 차가 빨리 달려서 언젠가 한번 사고 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대학교 안을 통행하는 차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종훈입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온하던 대학 캠퍼스에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건 오전 11시 40분쯤. 고려대학교 법대 건물 바로 앞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건물 앞을 오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사고 당시 셔틀버스는 법과대학 후문 쪽에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정류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학생은 버스 앞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버스 오른쪽에 부딪혀 쓰러졌지만 차는 그 위로 5m가량 더 굴러가다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그냥 계속 간 거죠. 근데 쳤는데 그냥 넘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좀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근데 앞으로 좀 더 갔어요. 근데 거기서. 사고를 당한 여학생은 사학과에 재학 중인 23살 장모 씨.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머리 쪽이 다 크게 다칩니다. 머리 쪽이 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도착했을 때 아마 사망한 거예요. 경찰은 버스 기사와 숨진 장 씨 모두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평온하던 대학 캠퍼스에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건 오전 11시 40분쯤. 고려대학교 법대 건물 바로 앞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건물 앞을 오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사고 당시 셔틀버스는 법과대학 후문 쪽에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정류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학생은 버스 앞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버스 오른쪽에 부딪혀 쓰러졌지만 차는 그 위로 5m가량 더 굴러가다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그냥 계속 간 거죠. 근데 쳤는데 그냥 넘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좀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근데 앞으로 좀 더 갔어요. 근데 거기서. 사고를 당한 여학생은 사학과에 재학 중인 23살 장모 씨.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머리 쪽이 다 크게 다칩니다. 머리 쪽이 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도착했을 때 아마 사망한 거예요. 경찰은 버스 기사와 숨진 장 씨 모두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의 상징인 노란 봉고차. 이 노란 차가 반면 불법을 일삼는 셔틀버스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난폭 운전은 기본이고요. 신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어린이 보호 차량 한 대가 도로를 내달립니다. 정지 신호는 간단히 무시해버립니다.
낮에는 어린이집 차량,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들을 실어나르는 불법 셔틀버스입니다. 40대 윤모 씨 등은 한 명당 최대 3,000원씩 받고 서울에서 경기 지역까지 대리운전 기사들을 실어날랐습니다. 대리운전자 분들이 어떤 빨리 이동수단이 필요하니까 이 대리 셔틀 자체가 어떤 신호위반이나 과속, 그다음에 지그재그 운전 등 그런 난폭 운전하는 행위 자체가 많이 보여졌습니다. 대중교통이 끊기는 새벽 시간대에는 대리운전자를 실어나르는 셔틀버스가 더욱 바쁘게 움직입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송파구 문정동을 지나는 노선들이 검색되는데요. 현행법상 임의로 노선을 정해 운임을 받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것이 불법이고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정말 대리기사들은 허무하게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경찰은 윤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지연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로 40대 남성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평소 희귀병을 앓고 있던 이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속된 심폐소생술에도 쓰러진 남성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서 LPG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46살 이모 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이 씨는 평소 희귀병을 앓고 있었던 상황.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가스통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스 앞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고 신호등이 바닥에 박혀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아파트 셔틀버스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30여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는 튀김기 과열로 영화관 매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영화를 보던 관람객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MBN 뉴스 주지희입니다.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들이 심야에 대리운전 기사를 실어나르는 불법 셔틀버스 영업을 하고 있다는 뉴스 기억하실 텐데요.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업자 5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보도에 정영훈 기자입니다. 차도 한쪽에 승합차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마을버스처럼 앞유리에 노선이 적힌 팻말을 붙여놨지만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학원 통학버스들입니다. 타고 내리는 사람들은 모두 대리운전 기사. 학원 차량들이 밤이 되자 대리기사를 상대로 불법 셔틀버스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41살 정모 씨 등 50여 명은 2010년부터 새벽 시간대 수도권 일대 주요 지하철역을 거점으로 대리기사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요금은 거리에 따라서 1인당 1,000원에서 3,000원을 받았습니다. 운송 조합까지 결성해 영업을 해온 이들은 조합 측에 보호비를 내고 이권까지 보장받기도 했습니다. 비연합 셔틀버스인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가라고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가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커다란 건물 잔해를 들어 올립니다. 서울 불광동 주택 철거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5살 노모 씨가 무너진 담벼락에 깔렸습니다. 노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구이동 동서울터미널 정비소 작업대 아래에서 70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야간에 발을 헛디뎌 1.5m 아래 정비대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정영훈입니다. 버스 운전자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자리를 비운 사이 버스가 40m 내리막길을 미끄러져 내려가 차에 타고 있던 노인 28명이 다쳤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45인승 버스가 비스듬한 경사로를 따라 서서히 움직입니다.
운전자도 없이 나아가는 버스. 정문을 빠져나가더니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편 수로에 빠집니다. 어제 낮 12시쯤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 30여 명을 태운 셔틀버스가 갑자기 내리막길을 따라 40m가량 미끄러졌습니다. 내리막길을 따라 미끄러진 버스는 왕복 2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이곳 배수로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28명이 다쳤는데 모두 7, 80대 노인입니다. 차가 술술술 내려오대 운전하는 줄 알았더니 막 내리라고 사람들은 내리라고 몇 사람 내리는 거 봤어. 경찰은 운전자가 시동을 켜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둔 채 운전석을 비웠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휴일에도 제동 장치가 풀린 시내버스가 대전 도심을 내달려 차량 10대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오늘 오전 경부선 대구역에서 무궁화호 열차와 KTX가 3중 추돌해 사고 구간의 상하행선 열차의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석희 기자. 네, 윤석입니다. 네, 먼저 사고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7시 15분 경부선 대구역에서 서울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와 KTX가 추돌했습니다. 이어 부산으로 가던 다른 KTX가 사고로 서 있던 KTX를 다시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무궁화호 열차 1량과 KTX 열차 9량이 각각 탈선해 사고 구간을 지나는 상하행선 경부선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사고 KTX 등에는 27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승객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대피 도중에 일부가 찰과상 등을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행 도중 발생한 추돌 사고여서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 운행 차질 등 사고 여파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수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사고가 나자 코레일 측은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응급 복구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후 1시쯤 사고 구간의 하행선 선로 1개를 응급 복구해 KTX를 서행하면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열차 등이 운행하는 일반 선로는 여전히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레일은 운행이 중단된 외관 동대구역 구간에 셔틀버스를 투입해 승객들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부선 곳곳에서 지연 운행이 계속되면서 주요 역마다 환불 소동을 빚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내일 새벽까지 사고 구간을 완전 복구해 내일부터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윤 기자, 오늘 열차 추돌 사고 원인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사고는 대구역을 무정차로 통과하던 KTX 열차를 무궁화호 열차가 추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어 부산행 KTX가 사고를 확인하고 긴급 정차했지만 탈선된 KTX와 일부가 접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사고가 난 두 열차는 모두 부산을 출발해 서울로 가던 중이었는데요. 열차 운행 규칙상 KTX 열차가 대구역을 완전히 통과한 후에 출발해야 되는데 무궁화호가 미리 출발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궁화호 기관사가 출발 시론을 잘못 받거나 관제실과의 교신 착오 등으로 열차를 출발시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코레일 측은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대책반을 꾸려 응급 복구 작업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 윤석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역에서 KTX와 무궁화호가 부딪히는 사고가 나 경부선 상하행선 운행이 6시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단선으로 운항이 재개됐지만 정상 운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호 기자, 현재 복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부선 운행이 임시 개통된 지 5시간이 넘었습니다. 열차 운행은 재개됐지만 한쪽 선만 운행되고 있어 운행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로에서는 기중기를 이용해 사고 객차를 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궤도를 이탈한 사고 객차를 기중기로 들어 올린 다음 객차 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객차 이동이 마무리되면 사고 당시 충격으로 심하게 휘어진 레일을 절단한 뒤 다시 잇는 작업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작업이 어려워 복구 작업은 밤새도록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코레일 측은 내일부터는 정상 운행이 되도록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구역 열차 사고로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서울 등으로 가는 5개 고속버스 회사의 버스를 시간대별로 증편했고 운행할 차가 부족하면 관광회사 버스와 전세 버스까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KTX 승객을 수송하기 위해 동대구역에서 김천 구미까지 전세버스 8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호 열차 승객은 동대구역에서 외관역까지 버스 20대로 순환 운행합니다. 이와 함께 사고가 난 대구역에는 안내 요원을 배치하고 동대구역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열차 정상 운행이 지연되고 있어 승객들의 불편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코레일 측은 오늘 복구 작업으로 인해 단선 운행이 불가피하다며 내일은 정상 운행이 되도록 야간 작업을 통해 복구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역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역에서 KTX와 무궁화호가 부딪히는 사고가 나 경부선 상하행선 운행이 6시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한쪽 선으로 운행이 재개됐지만 정상 운행은 내일 아침이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우 기자, 현재 복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기중기를 이용해 사고 객차를 빼내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궤도를 이탈한 객차를 기중기로 들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객차가 빠지면 사고 당시 충격으로 심하게 휘어진 레일을 절단한 뒤 다시 잇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이 쉽지 않아 복구는 내일 새벽이 되어야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코레일 측은 내일부터 일반 열차까지 정상 운행이 되도록 복구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구역 열차 사고로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교통 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서울 등으로 가는 5개 고속버스 회사에 버스를 시간대별로 증편했고 운행할 차가 부족하면 관광회사 버스와 전세 버스까지 동원했습니다. 또 KTX 승객을 수송하기 위해 동대구역에서 김천 구미까지 전세버스 8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호 열차 승객은 동대구역에서 외관역까지 버스 20대로 순환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가 난 대구역에는 안내 요원을 배치하고 동대구역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상당 기간 열차 정상 운행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 승객들의 불편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코레일 측은 오늘 복구 작업으로 인해 한쪽 선 운행이 불가피하다며 내일은 정상 운행이 되도록 모든 장비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역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때문에